종림 스님의 고반제, 공에 대한 단상들, 무한 이야기, 종림,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무한을 사유하는 데는 역설이 있다. 무한의 문제가 표면에 떠오르게 된 데에는 수라는 존재가 있다. 물론 종교적인 신적인 세계도 있고 무의 세계도 있다. 태초에 빛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수가 있었던 것일까?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라.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가 아니다. 수로서 정렬되지 않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열밖에 있는 것은 제외된다. 수의 강력한 힘은 무질서를 질서 지우는 데 있다. 이름은 실체와 동일시되고 수는 상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들의 감각이 인지하는 세계는 다양한 형과 색이다. 각각의 형색을 같음과 다름으로 나누고 수와 1대1 대응하여 순서 지우는 것이다. 수는 1에서 시작한다. 1 플러스 1은 2, 2 플러스 1은 3, 이 끝없이 계속된다. 무한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플러스 1로 끝없이 계속된다. 이런 것을 가산무한, 셀 수 있는 무한이라고 한다. 유한이 아닌 무한을 실무한이라고 구분하고 셀 수 없는 무한이라고 한다. 우리는 유한하다. 유한의 영역에서 규칙대로 움직이면 된다. 그러나 무한이 문제되는 것은 유한의 끝에만 무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유한의 영역 안에도 무한이 잠재해 있다. 사물과 수가 1대1 대응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이다. 정수론 자들은 1대1 대응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모든 것들은 수로서 표현할 수 있고 셈할 수 있고 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수는 신이 만들었고 다른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완전성에 구멍이 났다. 대각석의 루트와 원주율 파이이다. 정수로서 표현할 수 없는 수들이 나타난 것이다. 수는 1에서 시작한다. 그 수들의 끝은 오메가라고 이름하고 오메가들의 집합, 무한 집합을 알레프라고 한다. 수수께끼 하나, 세상에서 제일 큰 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수는 없다. 제일 큰 수에 1을 더하면 더 큰 수가 된다. 누군가가 한자 1을 긋고 세상에서 제일 큰 수라고 말했다. 일자를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잘라간다면 끝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논법에 제논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다. 가장 빠른 아킬레스가 느림보 거북을 따라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킬레스가 한 걸음 갈 때 거북은 반보라도 간다는 것이다. 항상 반걸음은 앞서 있게 된다. 감산적인 사고이다. 감산과 가산 사이에는 0이 있다. 0은 인도에서 만들어졌고 아라비아에서 수로서 정착되었다고 한다. 가산의 끝에 무한이 있다면 감산의 끝에 무가 있을까? 아무튼 수학에서 0이나 무한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기시했다고 한다. 0이 가지는 수가 아닌 것의 속성 무한이 가지는 역설의 조장 때문이다. 확실성을 추구하는 수학에서 무한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종교적 입장에서는 환영받을 만한 개념이다. 신이 속성, 신이 초월성, 완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유대 신비주의 전통에 카발라라는 것이 있다. 카발라는 10개의 고리 혹은 10개의 동심원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10개의 고리들은 세피로트라고 하는데 신이 다양한 속성들을 나타낸다. 그 중앙 빈 공간에 엔소프 신이 있다. 신은 무한하다. 무한한 신에 이르는 길, 무한을 명상하는 체계가 카발라다. 전설에 따르면 랍비 아키바를 비롯한 3명이 랍비가 무한의 명상에 들어간다. 무한의 빛을 보고 한 명은 그 빛을 감당하기 힘들었던지 아니면 너무 좋았던지 그 자리에서 숨진다. 한 명은 무한의 빛에서 두 신을 보게 되고 배교자가 된다. 또 한 명은 두 눈을 잃고 미쳐버린다. 랍비 아키바만이 살아남는다. 전차의 길이라는 책에서 무한한 신에 다가가는 길을 체계화하여 전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근세의 무한의 속성을 추구했던 두 사람 칸토어와 괴델 역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다시 수로 돌아가자. 수는 1에서 시작한다. 그 1은 어디에서 왔을까? 1은 0에서 왔다.
영은 없는 것의 기호다. 수이기도 하고 수가 아니기도 하다. 영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집합이라는 괄호가 쳐지면 일이 된다. 여는 소괄호 물음표 닫는 소괄호.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일이 된다. 0. 다시 중괄호가 쳐지며 2가 되고 3이 된다. 우리는 보통 1과 2의 사이를 연속되는 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과 2의 사이에는 무한한 유리수도 있지만 무한한 무리수도 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말이다. 루트, 원주율, 대각선수들이다. 1에도 속하지 못하고 2에도 속하지 못하는 절단수들이다. 무한은 유한의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 속에도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셈해지지 않을 뿐이다. 하나의 선에 있는 점들의 수와 사각의 평면에 있는 점들의 수가 1대1 대응의 규칙에 따른다면 같다는 것이다. 0과 1 사이의 점들이 x, y 좌표상에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학의 난제 중의 하나, 원을 사각형 안에 넣기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 파이라는 점이 사각형 안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무한을 비롯하여 표현할 수 없는 결정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1 플러스 1은 2일까? 1 플러스 1은 2다. 그러나 전제가 되는 조건과 규칙이 있다. 전제나 규칙이 바뀌면 해도 달라진다. 옛말에 콩 한 말에 조 한 말을 넣으면 두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유가 다르던지 화학적인 반응을 한다면 이가 안 된다. 전제가 바뀌는 극적인 경우는 평면기하학에서 공면기하학으로 전환되는 과정들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평면상에 세워진 기하학이다. 직선의 개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것,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는 몇 가지 공리가 있다. 이러한 기하학이 2000여 년을 지배했다. 18세기 무렵 가우스는 이러한 공리가 증명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계가 지구와 같은 원형의 곡면이라면 직선은 없고 곡선만 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커진다. 평행선은 극에서 만난다. 이러한 평행이 아닌 곡면들에 대한 생각을 가우스뿐만 아니라 보여이 로바첵스키도 거의 동시에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세 사람 다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새로운 학이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무한은 유한이라는 말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유한의 끝에 무한이 있을까? 무한이 유한의 끝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유한과 무한은 둘로 나뉜다. 무한은 신적인 것의 영역이 되고 유한은 인간의 영역이 된다. 아마도 이것은 직선적인 사고의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와 신이 약속이 양립하게 되는 것이다. 동양에는 무한보다 극이라는 개념을 선호했던 것 같다. 음과 양은 영을 경계로 나누어지고 극에서 만난다. 음양은 극에서 화한다. 신화, 무화, 물화 등 음과 양은 태음, 소음, 소양, 태양의 사상을 생한다. 직이 아닌 곡이고 원이라는 순환의 의미가 강하다. 직과 곡이라는 전제의 차이가 그려지는 세계를 다르게 한다. 역의 가족관계 역설이라는 것이 있다. 부는 양이고 모는 음이다. 아들과 딸들은 음양이 전환되어 아들은 모계에 딸은 부계에 정렬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남과 장녀가 갈 곳이 없다. 괴를 변화시키던지 괴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면 일관성을 잃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푸는 것이 사직점이다. 말로 메워야 한다. 인간은 생물학의 눈으로 본다면 동물군에 속한다. 본능의 체계에 의하여 움직인다. 동물치고는 허약한 동물이다. 유전자의 복제를 위한 도구일까 아니면 다른 체계를 필요로 했던 걸까? 구원을 위한 신들의 약속 아니면 생존을 위한 타부 금기의 규칙일까? 민족이라는 피이념이라는 별혁명의 열정들이 우리들의 행위를 규정지을까? 우리는 일단 관습이나 실정법에 의해서 움직인다. 가다 보면 문제에 부딪힌다. 규칙을 강화한다. 제외되는 것들이 많아진다. 규칙을 바꾼다. 그래도 마찬가지다. 위기의 순간에는 판을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틀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것이 신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어 논리 수들이다. 새로운 틀을 만드는 데는 기본적으로 사물들의 위치가 문제되지만 사물들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은 언어의 체계, 논리의 체계, 수들의 체계이다. 언어의 체계에서는 말들이 가지는 의미의 다양성이 문제가 된다.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고 말하고 말을 정화함으로써 세계가 질서지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말은 말이다. 그래서 말에서 시작하지 말고 사물에서 시작하라고 했던가. 논리와 수는 형식적인 체계를 추구한다. 말의 의미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관계를 문제 삼는다. 형식화는 확실성을 보증한다. 체계가 있는 것들의 1대1 대응관계라면 완전한 틀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힐베르트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완전한 형식체계로 수학의 기초를 놓는 일이다. 그러나 괴델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다.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는 어떤 체계든 그 체계로서는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명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체계가 완전하다는 것을 그 체계 안에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잘은 모르지만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한다. 결론은 모순이 없는 완전한 체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완전한 체계에 대한 꿈을 버려야 하는 걸까? 체계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결정되지 않은 결정할 수 없는 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무한이라면 무한의 조각들이 있다라는 것이다. 무한을 이것이라고 한계 지우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나 수들이다.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다. 집합의 원소도 부분집합도 전체집합도 공집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산되지 않을 뿐이다. 공집합을 계산에 넣는다면 전체의 전체는 없다. 존재의 빈구석이 있다. 있다는 것을 집합이라는 괄호가 지워진 것일 뿐이다. 1에다 무한을 더해도 무한이 된다. 무한에다 1을 더한다면 무한일까 아니면 새로운 무한이 생성되는 것이